안녕하세요. 청에 계신 IMF 정정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정책 중에서 이게 될까 과연? 그런데 두 가지 버전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리모델링, 재건축입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용적률 500% 상향대는 재건축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다 재건축이 될 수 없겠죠. 제가 재건축이 될 단지, 리모델링이 될 단지를 콕콕 찍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기 신도시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번으로 이렇게 5개가 1기 신도시인데요. 신도시라는 말이 좀 그렇네요. 바로 30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구도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1기 신도시가 참 오래되었는데요. 가장 넓은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가 9만 7천 가구입니다. 그리고 일산은 5만 9천, 중동은 4만 1천, 평촌은 4만 2천, 삼보는 4만 2천 정도 됩니다. 총 다 더하니까 27만 정도 되는데 윤석열 당선인께서 1기 신도시에게 10만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거의 30%가 증가된 10만. 그러니까 평촌하고 삼본을 다 더하고도 조금 더 많이 짓는다라는 건데 동일한 땅 위에 짓는 겁니다. 그런데 용적률 500%면 가능하겠죠. 지금 분당부터 삼본까지 용적률이 적게는 140% 그리고 많게는 200% 넘게 있는데 500%라고 하니까 좀 늘어나겠죠. 1기 신도시의 최초 입주 날짜가 또 중요합니다. 최초 입주 날짜가 분당은 91년 9월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딱 30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분당 신도시에는 재건축의 추진위원회가 1기 신도시 최초로 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3본 신도시의 92년 4월이면 이제 조만간 30년 연한이 되는 것도 나오고 평촌은 92년 3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재건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30년 연한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은 15년이 지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 안에서 분당이 지금 최초로 재건축 단지가 탄생될 것 같은데요. 진짜 탄생될지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용적률을 한번 봤더니 평균 용적률입니다. 일산은 169, 분당은 184입니다. 와, 중동은 226. 그냥 딱 답이 나오죠, 여러분. 재건축을 해더라도 수익성이 좀 좋은 데가 제일 먼저 용적률을 봤을 땐 일산이겠고요. 그 다음에 분당이겠는데 이렇게 또 용적률만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30년 연한이 되니까 기사 뉴스에 분당과 일산이 재건축 단지로 꿈틀댄다라는 건 이 데이터를 봐도 맞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은 30년, 15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가구 증가가 조금 적습니다. 재건축은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 증가되는 게 제한이 없겠죠. 그런데 리모델링은 무한히 증가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용적률에 대해서 뭐 법정 상한율 뭐 이렇게 있지는 않는데 뭐 400% 넘는 데도 있어요. 200%여서. 그렇지만 15% 이상 늘리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다시 돌아가서 27만에 15% 정도 되면은 계산해 보니까 한 4만 5만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윤석열 당선인께서 10만 호라고 했으니 리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도 같이 해야지 그 숫자가 합쳐지겠죠. 자꾸 용적률 한데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용적률 같은 경우엔요. 대지 면적이 뭐 100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층이 이렇게 50제곱미터 바닥 면적이 이렇게 다 더했더니 150%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500%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3개뿐만 아니라 7개가 쌓여져 올라가는 거야. 샌드위치처럼.
더 많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분당의 시범 단지인 삼성 아파트입니다. 삼성 한신 아파트인데요. 여기 용적률이 200%예요. 200%니까 좀 층이 뭐 이 정도 되고 또 간격이 있는데 바로 옆에가 500%된 아파트입니다. 화서역 파크 프로지오가 499 정도 되거든요. 와, 빽빽하네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주면 이런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적률에서는 중요한 게 무한정 올릴 수는 없고요. 법적 상한선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주거 지역에서 일반 주거 지역, 이거 잘 모른다 생각하면 저기 보니까 200% 이하야? 이종이구나. 그리고 3종 주거 지역은 250% 이상 못 올립니다. 그런데 분당이나 1기 신도시에 있는 그 주거 지역이 거의 2종하고 3종입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올려도 250% 이상 올리면 안 되는데 그 2배로 하겠다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거 어마어마한데요. 보니까 준주거지역에 400% 이하니까 준주거지역은 상업지를 얘기합니다. 조건부로 500%니까 저렇게 빽빽하게 짓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당의 용적률 아까 시범 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한신 아파트가 용적률이 190인데요. 3종 주거지입니다. 3종 주거지 아까 뭐예요? 250%까지 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500%까지 올리지 못한다 하면은 용적률이 50%밖에 안 돼요. 수익률이 낮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샛별마을 같은 경우는 140 3종이니까 250% 정도 되니까 110% 용적률을 쓸 수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용적률하고 주거지하고 합쳐져서 얼마나 더 올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재건축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재건축 콕콕 찍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 영상 도움되면 공감도 누르시고요. 지금 노란색으로 했던 시범단지와 양지마을이 지금 재건축 단지로 꿈틀대는 곳입니다. 200% 정도 되는 용적률인데 사실 이걸 해도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분담금이 이제 사업성이 낮다라는 건 사실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다라는 거거든요. 분당의 용적률 작은 단지 콕콕 찍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법이 안 바뀌어도 준다고 하면 더 좋고 더 많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단지들을 제가 이렇게 150% 이하 정도 되는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 보면 한솔주공 5단지 한솔주공 5단지는 리모델링 단지입니다. 와, 그러고 보니까 180 이하라면 조금 재건축의 가능성, 수익성이 좋겠네. 용적률 작은 단지 이거 사진 콕 찍어서 이왕이면 이 단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또 이렇게 법이 바뀌면 상관없어. 다 500% 올려준대.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1기 신도시 안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 30년 연한이 차곡차곡 되는 대로 순서가 되니까 그 점도 무시 못합니다. 용적률만은 알았어. 하지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보면은 새 아파트 질 때 용적률이 250% 300% 되더라도 대지 지분이라고 땅이라는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땅이 몇 프로 돼 있는지 평균적으로 낸 건데요. 이게 보면은 삼성 한신 아파트가 19.5평. 오, 괜찮다. 시범 한양이 15.4, 시범 현대가 20평, 그 다음에 시범 우성이 17.4. 요거가 다 더해서 통합 재건축으로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요즘 새 아파트 33평에 용적률 250% 정도 되면요. 한 10평에서 10평 이상 필요한데 웬만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요 단지는 33평은 무난하게 받을 수 있겠다. 하지만 큰 평수는 또 큰 평수 나름대로 1+1이라고 2개를 또 가져갈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1기 신도시에서 500% 용적률 상한하면 재건축, 리모델링 어떤 걸 선택할지 여기서 포인트 3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용적률이 낮다. 그러면 재건축을 한다. 대지 지분이 높다.
그러면 재건축을 한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일기 신도시 용적률에서 가장 높은 중동과 삼보는 사실상 재건축 플러스 리모델링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평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재건축은 제한이 없어 가구수 그런 거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극대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낮다면 리모델링으로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재건축을 할지 리모델링 할지 좀 고민되신다고요? 한번 수익성을 따져본다면 어떤 것을 하는가 최적의 조건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용적률, 대지지분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